당신은 정말 교활하고 이기적인 여자예요. 하루 종일 아들한테 빌부터 재산이나 탐내는 그런 사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더러운 짓을 하다니. 그 뱀 같은 입 좀 다물어. 무능하고 가난한 며느리 주제에 무슨 사격으로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진짜 창피가 뭔지 보여줄 테니. 이 집. 당신도 아들 덕에 먹고 사는 한심한 사람일 뿐이잖아. 스스로를 좀 돌아봐요. 남편과 자식의 재산에 빌부터 사는 거지나 다름없잖아. 여러분, 사랑만으로 결혼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때 꿈꿨던 완벽한 결혼 생활이 시어머니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재산 문제와 신뢰의 붕괴가 낳은 치열한 싸움 끝에 저는 결국 혐오를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결혼과 가족의 진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32살이고 아름다운 해변 도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결혼 전 꿈꾸던 삶이 어땠는지 묻는다면 제 대답은 아주 간단했을 겁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 저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결혼 후에는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제게 항상 자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남포동의 활기찬 거리, 자달치 시장의 북적이는 소리, 해운대 해변에서 바라본 바다의 평화로움까지 이 모든 것이 저를 부산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단단히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사랑했던 이 도시에서도 제 인생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셨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는 가정주부셨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항상 따뜻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지냈습니다. 어릴 때 매일 아침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상을 먹고 학교에 갔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산국립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천진난만한 이야기는 제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를 만났습니다. 28살 봄,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사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많은 남자였는데 키가 크고 온화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고 저는 그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사무는 부산 남포동에서 고급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광안리 해변으로 산책을 가거나 제가 일하는 교실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배려심은 제가 항상 꿈꾸던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과 일치했죠. 그와 함께한 데이트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서면 골목의 작은 카페, 과만디의 해산물 레스토랑 등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그와 있으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고 저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1년 후 사무는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기다릴 수 없어. 평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상호의 가족과 함께 광안리에 있는 3층짜리 대저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 안정된 가정 환경.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무거운 책임과 기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상호의 어머니, 수진 씨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한국 어머니셨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끊임없이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집안을 관리하며 무엇보다 상호의 아내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이 지쳐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비교되고 판단받는 삶은 제가 사랑했던 부산의 푸른 하늘마저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단순하고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제가 기대했던 삶은 어디에서 어긋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 제가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상우를 만난 건 제가 28살, 그가 34살이었던 때였습니다. 상우는 단정하고 매력적인 남자로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는 부산 남포동에서 고급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었고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자신감과 여유로움에 매료되었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따뜻한 배려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는 항상 저를 배려했고 제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흥미롭게 들어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꿈꾸는 것들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순탄하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약 1년쯤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수진 씨가 점점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상우가 가정을 빨리 이루고 안정된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그녀의 압박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의 행복을 보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그녀의 말은 사모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저는 교사로서 경력을 쌓고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준비한 뒤에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너무 서두르지 않기를 바랐고 제 스스로도 아직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역시 결혼을 서두르기를 권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제가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좋은 사람과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 부모님의 설득과 상우의 진심 어린 요청을 받아들여 결국 사랑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부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상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대한 설렘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제가 꿈꾸던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 저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우와의 결혼은 저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문 너머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사랑이었지만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는 이제 막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상우와 함께 관할리에 위치한 그의 가족 소유의 3층짜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관할리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지역으로 많은 이들이 꿈꾸는 부촌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넓은 거실, 화려한 인테리어, 그리고 집안 곳곳에 걸린 고급스러운 장식품들이 눈에 띄었지만 저는 이곳이 제 집이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사무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저를 배려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저는 교사로서의 일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아내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상우의 어머니 수진 씨는 종종 집에 들르곤 했는데 그녀의 방문은 단순한 안부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에 대해 하나하나 간섭하며 제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단호했고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며느리라면 이렇게 해야지, 다른 집 며느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아느냐 같은 말은 매번 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제가 가족 행사나 명절 준비를 할 때마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했고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은근히 저를 비교하며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항상 값비싼 선물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샤넬 핸드백이나 금목걸이 같은 고급 품목이 그녀가 원하는 선물 리스트의 3단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요구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으로는 이런 선물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선물이 가족의 사랑과 존경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수진 씨는 바로 사모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며느리로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다고 말하며 사모에게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모와 저는 이 문제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이해해 드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이런 기대가 과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집은 제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늘 평가받고 지적당하는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는 제가 그녀의 기준에 맞추지 못할 때마다 불만을 표했고, 저는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와 사모 사이의 거리감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중간에서 어머니와 저를 화해시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더 큰 오해와 상처만 남기곤 했습니다. 결혼 초반의 기대와 설렘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갈등과 부담이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상황이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나아질까? 아니면 이게 결혼 생활의 현실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모와 저는 결혼 생활의 균형을 조금씩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평온함은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에게 큰 존경을 받는 분이셨고, 그의 부재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가족 내 많은 문제를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사모에게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포동의 의류 매장 체인 전체를 사모에게 물려주셨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모가 시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익의 일부를 시어머니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매장이든 돈이든 그런 것들은 사모와 그의 가족에게 중요한 문제일 뿐 제가 개입할 이유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수진 씨는 이 문제를 단순히 재산 관리의 차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유산이 가족 내 권력 구조와 직결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수진 씨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장의 수익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가족의 유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저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지현 씨, 당신이 며느리라면 사모의 유산을 지키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명예와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이런 그녀의 말은 저에게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유산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이런 논의에서 멀어지고 싶었지만 수진 씨는 저를 회피하거나 무관심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저를 앉혀놓고 한 장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사모의 유산과 관련된 어떠한 재산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하는 문서였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보험 같은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계약서를 통해 모든 게 명확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현 씨가 이해하고 도와줄 거라 믿어요. 그 순간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모와 결혼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는데 수진 씨의 태도는 제가 단순히 재산을 탐내는 외부인처럼 여겨진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지만 그녀는 그 이후로도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사모와 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모는 어머니를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는 유산 문제로 인해 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지현아, 엄마가 그런 건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 관계를 위해 조금만 참아줄 수 없을까? 이런 그의 말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상처와 불만을 그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산은 저에게 있어 단순히 재산 이산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저희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던 제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수진 씨는 단순히 유산 관리에서의 압박을 넘어선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제가 상상조차 못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약 몇 달이 지나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포동의 상호 매점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매장이 폐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 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사를 하던 중 사모는 수진 씨가 그 매점을 몰래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희 둘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모는 즉시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했겠니? 지현이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수진 씨는 오히려 저를 의심하며 제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차가운 태도는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사모와 저 사이의 신뢰마저 흔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수진 씨가 멀리 떨어진 친척과 함께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운대에 위치한 가족 소유의 고급 주택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인의 유언장을 위조하려고 했습니다. 위조된 서류는 해운대 주택을 수진 씨와 그 친척의 이름으로 이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모는 심각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넘어 저희 가정을 위협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모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성장하는 동안 어머니는 그의 곁에서 항상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모조차 어머니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지만 그녀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모와 저의 관계에도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머니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강조했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어머니를 떠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현아, 엄마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해보자. 그녀도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상호의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의 끊임없는 비난과 부담한 행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저를 가족 안에서 고립시키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일들까지도 저를 탓하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결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수진 씨와 관련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저는 그녀의 행동이 단순히 도덕적 비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사용한 위조 문서와 재산 이동 내역은 명백히 불법 행위의 증거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그녀가 함께 공모한 먼 친척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와 위조 문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한 악령 높은 사람으로 이미 여러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려다 실패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러한 사람을 이용하여 그녀의 계획을 실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우연히 수진 씨가 그 친척과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고 저는 문 뒤에서 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지칭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빨리 정리해야 해요. 사모가 지금은 몰라도 결국엔 내 말을 들을 거예요. 재산 문제는 내가 처리할 테니 당신은 서류 준비만 확실히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내용은 명백히 저를 가족에서 쫓아내고 재산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지만 이 대화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변호사는 그것이 법적으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그녀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공모자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결국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모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믿고 싶어 했지만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그녀를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내며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수진 씨는 여전히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상우야, 내가 왜 그런 일을 하겠니?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리고 지현이가 자꾸 날 음해하려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다 너를 위해서야.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사모는 저를 위로하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사과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 깊이 상처를 느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수진 씨의 계획은 점차 명백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모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옹호하며 그녀가 저를 비난할 때조차 그 입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저희 가정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과 법적 증거를 통해 진실이 드러난 후 사모는 더 이상 어머니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현아, 내가 처음부터 너를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 보니 엄마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알겠어.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수진 씨와의 갈등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저희 결혼의 기반이었던 신뢰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진 씨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운대의 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말리와 해운대의 화려한 집을 떠나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수진 씨의 감시와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사모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우리 이제부터라도 모든 걸 바로잡아 보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라고 말하며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 관계는 이전과 같아질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와의 갈등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우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결혼을 지속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까? 사모 역시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 애썼지만 그 노력만으로는 깨진 신뢰를 완전히 복구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었고 함께 있는 시간은 서로의 상처를 더 들춰내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사모와의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저는 이 선택이 저희 둘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모도 처음에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결국에는 저의 결정을 존중하며 저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지현아, 널 놓아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일 것 같아. 너의 행복을 빌게.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저는 그 순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부산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교사로서의 일을 계속하며 제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사모와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 결혼이 실패로 끝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을 통해 다시금 제 자신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저는 사모와의 사랑과 결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모와 함께했던 시간은 제 삶의 중요한 일부였고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다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웃고 꿈을 이야기했던 순간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갔던 기억들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얽힌 복잡한 관계, 서로 다른 가치관, 그리고 신뢰의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혼 생활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선택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제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은 사랑과 지지의 상징입니다. 저 역시 결혼 전에는 가족이 그런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와의 갈등은 단순히 재산 문제나 세대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며느리가 아닌 외부인처럼 느끼게 했던 태도, 그리고 제가 이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던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족은 사랑과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사랑은 짐이 되고 상처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해운대 바다를 산책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기쁨, 아이들과의 수업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들,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친구들과의 대화는 제가 다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떠남이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사모와의 결혼은 저를 성장하게 했고, 그로 인해 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떠남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삶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갈등, 사랑과 책임의 문제에서 어떤 선택을 했거나 할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